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 변호사님,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탄핵 기각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고, 또 최근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 석방을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지요. 뭐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네. 즉시 항고를 안 함으로써 석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또 천대엽 우리법연구회 출신 행정처장이 출신인 천대엽 깜짝 놀랐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그 즉시 항고를 해야지 왜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지고 논란을 빚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해서 이해가 가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앞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제 더 이상 뭐 탄핵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동안 밀렸던 이재명이랄까 또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이것에 대해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바로 13일 날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 네.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돈봉투 수사, 국회의원들 네 번, 다섯 번 소환해도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명태균 이 수사에 대해서도 검사장이 책임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 그런데 그 앞쪽에 좀 포인트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오동훈 돈봉투 수사, 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뭐 거. 나머지 수사야 뭐 원칙대로 하는 게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 오동훈 수사란 건 수사기관끼리 지금 충돌이 생겨가지고 예. 문제고, 특히나 구속 취소가 정당하다면 예. 그리고 지금 구속 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예,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중요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수사권이 없다고 처음부터 주장했고요. 예. 뭐 직권 남용이라는 걸 갖다가 미끼로 해가지고 그 내란죄를 갖다가 그 수사한 건데요. 말이 안 되는 직권 남용과 내란죄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제 무게로 볼 때 이걸 공수처가 또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고위공직자 를 수사할 수 있는 거기서 어떤 이런 형평성이라든가 죄의 무게라든가 전혀 안 따져보고 자기들 어떤 정치적인 입맛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수처가 이게 직권 남용을 그 고리로 내란을 한 거는 형식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게 내 밑에 깔린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죠. 그게 범죄적인 동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건 직권 남용이에요. 그거야말로. 지금 뭐 허위 공문서 작성하지만은 아마 이창수 검사장이 한다면은 이거는 직권 남용입니다. 그게 직권 남용. 자기 공수처의 수사권을 남용해가지고 내란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서부지법하고 짬짬이 했다는 의혹들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짬짬이 했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의혹 정도가 무슨 아니고. 재판 거래가 있었다든지 무슨 거래가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수사를 다수해야죠. 공수처는 직권 남용을 걸어가지고 대통령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 형평에 말 내란죄 수사하다가 직권 남용하는 건 좋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거래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직권 남용 가지고 하여튼 미끼 지렁이 요만한 거 가지고 대방어를 잡아 올린 거예요. 고래를 잡아 올린 거예요. 이 돈봉투 수사 이 관련해서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 6명인가요? 저 황운하까지 포함해서 조국 혁신당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그 점을 또 언급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수원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아닙니까? 이화영이는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항소심 선고에서는 7년 8개월, 그리고 1심 신진우 부장판사한테는 9년 6개월.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제 고법으로 옮겼습니다. 이재명이가 하도 흔들어대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화영이 사건이나 이재명은 완전 공범관계 아닙니까? 그것도 그랬잖아요. 부지사가 지사의 승인과 무슨 내락이 없이 또 결재가 없이 어떻게 대북 송금을 합니까? 800만 불을. 또 이재명 대표가 머리 그렇게 좋은 사람 밑에서 지 맘대로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지금 수원지검장이 김유철입니다. 김유철 지검장인데
이분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윤 무슨 3인방이네 4인방이네 네,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동아일보가 이 단독 보도로 김성태 전 네, 쌍방울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걸 네. 이걸 또 추가 기소를 했어요. 정치자금법 이 사건은 위반했죠. 네.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추가 기소를 못했던 것 같은데 딱 추가 기소를 하고 또 하나는 이 이화영이가 자기가 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경기지사한테 했다가 나중에 또 번복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 이른바 술판 회유 사건 아닙니까? 연어회 사건. 연어회 사건. 이 두 가지를 다시 추가 기소를 했거든요. 국회에서 거짓말한 예, 위증으로. 국회에서 위증. 예. 그러니까 이 쪼개기 후원금은 바로 이재명한테 보낸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 국회에서 위증도 이 사람이 위증을 했지만 위증 교사를 이재명이가 한 것 아니냐. 결국은 이 이화영이를 검찰에서 다시 추가 기소한 것은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 이화영이나 이재명 대표가 정당한 재판을 받겠다고 생각했으면은 예. 이런 무리한 행동을 안 했죠. 예. 예, 뭐 연어 술판 사건 이런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검사실에서 연어하고 소주를 종이컵에 먹었다는 뭐 그런 2시간 동안 근데 이재명은 100%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교도관이 옆에 지키고 있는데요. 이 재소자는 교도관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동을 부릴 수 있거든요. 예. 뭐 이화영은 그런 난동은 아니겠지만은 한 2시간 동안 교도관들이 있는데 아니 연어 파티를 예, 벌여- 검사가 이화영이란 거물 아닙니까 일종의 이런 사람을 두고 연어회와 그 검사실에서 소주를 주면서 진술을 갖다가 회유한다는 게 이게 저희 법조인으로서 말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 민주당은 있죠. 뭐 청담동 술 사건이라든가 뭐 페라가모 사건처럼 말하면 믿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예. 무조건 믿으니까 하는데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무죄를 확신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이런 일을 안 하죠. 네. 이화영이를 갖다가 어떻게 부인까지 동원해서 진술을 바꾸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아까 그 쌍방울의 정치 자금도 있죠. 결국은 이재명의 선거 자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7,800만 원, 그다음 예. 또 1,000만 원. 예. 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이 사건이 기소가 지금 이화영한테 기소가 돼 있지만은 이게 이제 1심에서 유죄 나든지 그다음 항소심 유죄 나면 또 이재명도 또다시 아까 말씀 위증교사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 그 후보가 모르는데 이화영이가 지 맘대로 7,800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돈이니까. 그리고 김성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돈 보내고 나니까 지사실에서 고맙다고 비서가 전화가 왔었다. 뭐 이재명 모르고 했겠습니까? 아니 비서가 헛개비 어떻게 맞나요? 알았겠어? 비서가 어떻게 그러니까 알았겠어? 헛걸 보고 전화했나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전화 좀 하라고 그랬겠지. 우리 그 양파라 뭐 까도남이라 그랬나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과 이화영은 진짜 까도남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그게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만일에 정확히 진술하고 했으면요. 예. 이게 아마 검찰에서 굳이 지금 대북 송금의 대장동 사건이 있는데 이런 위증교사 사실 위증은 그 범죄들에 비해서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정치자금법도 정치인들인데 뭐 위법 다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워낙 큰 사건에 집중해야 되니까 안 할 건데 이들이 워낙 술수를 많이 부린다고 생각하니까 검찰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특히 검찰이 지금 이 민감한 시점에 이것을 동아일보가 일종의 특종을 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흘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특종을 그러니까요.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 검찰에서도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도 다 갔다 왔고 아니 저 탄핵 다 기각됐고 예. 박성재 법무장관도 18일 날 하고 나면 뭐 쩌리봉물로 지금 탄핵됐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또 탄핵을 못 시킬 그러니까 거니까 앞으로- 이제는 한번 반격에 예. 나서야겠다 한 것 아니냐. 이번에 이런 거. 탄핵 안 당했던 검사들이나 검사장들도 이걸로 기각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이제 자유롭게 예. 아마 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뭐 예 변호사님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이가 그동안에는 이런 걸 가지고 그렇죠. 창작 무기 삼아서 소설이다 협박을 했죠. 잘 우려 먹었죠. 예. 그런데 그게 역시 부메랑이 돼 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수사받을 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잘해야 합니다. 그럼요. 예, 죄를 지으면 결국은 사필 규정이 되는 그러니까 경우가 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재판을 해보니까요. 예.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당한 그 벌을 받겠다 하면요. 다른 거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법망을 피하려다가 예. 오히려 다른 죄가 많이 생겨가지고 예. 그 아까 위증교사 이런 것 같이 아이 그 내가 잘못한 거면 받겠다 했으면 위증교사 처벌 안 받죠. 근데 요걸 한번 면해 보려고 좀 위증 좀 해줘.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결국. 유동규 본부장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뭐 여러 개 재판들에 그냥 걸려갖고 범죄 혐의인데 다 실토하고 실토해보니까 나니까 할게 지금 없잖아요.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